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과 학생입니다. 더배움협력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1강, 2강, 3강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오늘 뭡니까? 본강은 1강, 2강, 3강에서 오늘 4강을 시작해야죠. 4강이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4강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학습 목표를 세워보자고요. 4강에는 뭡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지목 페이지, 지목 29페이지를 펼쳐보십시오. 29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29페이지부터 어디에 나왔냐면 36페이지까지 나와 있어요. 제목은 우리가 요거는 뭡니까? 적게는 우리가 2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되는 영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목이 됩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제 페이지 29페이지, 36페이지 2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그럼 면적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거기 페이지 36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면 39페이지까지가 있어요. 요 면적과 관련돼서도 별표가 3개죠. 요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별표 3개는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이고 독자적 문제로. 별표 2개는 독자적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한 80~90% 돼요. 그래도 우리가 80~90%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페이지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짧은 시간 아마 우리가 핵심 포인트를 잡아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목, 면적, 경계. 그러면 요것만 잡아도 뭐예요? 적어도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맞출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학습 목표가 뭡니까? 지목의 구분 몇 개예요? 28개와 면적 측정이 대상인 것 아닌 것. 이거 중요하죠. 그럼 면적에서는 단수 처리, 거수 처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좀 우리가 볼 거고, 앞으로 학습 목표를 세울 때 지목 구분 28개 반드시 숙지하고, 그 다음에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그 다음에 거수 처리, 단수 처리, 여기에서 5, 4, 5입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계 결정 기준은 작년에 출제가 돼서 출제 기간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경계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32페이지, 29페이지죠. 29페이지 한번 펼쳐서 우리가 이제 나가보자고요. 자, 29페이지와 관련돼서는 뭐가 나옵니까? 지목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핵심을 잡아 나가자고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지목은 우리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되느냐? 대표적으로 성별에 해당돼요. 그래서 성별이라고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토지 사람의 성별은 몇 개가 되죠? 2개가 있죠. 남성, 여성. 남성과 여성이죠. 어떤 사람은 남성, 여성, 하리수 이러던데 그건 농담이고요. 우리가 성별은 2개가 있다. 자, 우리 땅의 성별은 몇 개가 있습니까? 땅의 성별은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바로 28개라는 거 주시하셔야 되고.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28개 반드시 숙지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개념부터 우리 하나씩 잡아가자고요. 지목이란 무엇이냐라면, 지목은 항상 지목 그러면 우리 눈을 아껴야 돼요. 그러면 지목이란 그러면 항상 토지의 주된 용도, 요 자리를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용도, 형광펜 딱 쳐놓고 29페이지. 그럼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는 걸 포인트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29페이지 가로 1번에 의해서 첫 번째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래서 용도라는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자주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이름은 X가 돼요. 성질이 아닙니다. 토지의 주된 성질을 하면 이거는 무슨 지목이 되죠? 대표적인 토성 지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름은 또 틀려요.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용도라는 거, 지행지목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 토성지목도 아니요, 지행지목도 아니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지목. 거기에다 포인트 잡고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목의 의의를 잡았으니까 지목은 함부로 막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목 설정 원칙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목 설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지목을 설정해 들어가는가, 그걸 또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한테는 성별이 몇 개죠? 하나죠. 땅의 성별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필지 한 개대, 한 개 지목이 있죠. 그래서 1필지, 한 필지 1지목의 원칙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라는 것은 1필 1목의 원칙으로서 대표적인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된 토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주된 토지가 뭡니까? 필지라면 정된 토지가 뭐다? 양입지가 되죠. 그러면 정된 토지는 주된 토지에 쏙 들어간다, 추정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여기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됩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뭐예요? 제가 죽지 않는 이상 성별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계속적으로 성별이 존재할 가능성이죠. 그러면 영원히 존재한다. 이걸 대표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 연속성의 원칙. 연이 아니라 영속성의 원칙이 되겠죠. 이거는 뭐예요?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 둘 거는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택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사업은 택지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업 목적 추정의 원칙, 다른 말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자, 지목은 법률로 정해놨다. 그래서 지목 법정주입니다. 몇 개로 정해놨죠? 28개. 그래서 이거 뭐예요? 5가지 측면에서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29페이지 보니까 가로 2번 지목 설정의 원칙.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 단식 지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거는 별표 하나 따로 해놔야 돼요.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됩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 옆에다가 뭐예요? 사적지라고 딱 써놔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사적지에 대표적으로 규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3번의 현속성의 원칙.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잡종지에다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잡종지 기억 잡아야 되고요. 잡종지라는 걸 의미를 잡아두셔야 돼요. 잡종지라는 지목에서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 자, 4번에 이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거는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다 규정해놨어요. 공장용지하고 대표적으로 대라는 규정에 딱 해놨다. 그러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딱딱 이런 포인트를 적어놔요. 페이지 29페이지 지목 설정의 원칙에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 합정지, 그 다음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대표적으로 공장용지 대에다 규정해놨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도 자주 출제되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의미를 좀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30페이지 보니까 5번에 지목 법정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지목의 뭐예요? 표기 방식이 나옵니다. 지목의 표기 방식은 올해마다 작년에 한 10년을 가졌어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출제됐다라는 거네. 그럼 올해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별표. 자, 우리가 이제 별표 하나 이야기했죠. 별표 하나는 뭡니까? 하 정도 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별표 두 개라는 것은 중입니다. 독자적 문제로 8, 90%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별표 세 개는 뭡니까? 이거는 NUD도 없다는 거예요. 상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별표 세 개 이렇게 표시해놔서 거기에다 가중치를 두면서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모든 기본서가 그래요. 모든 과목이 어디가 뭐다 농점인지를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뭐예요? 선생님들을 디딤돌로 해서 그걸로 올라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책에서도 상중하. 그러면 자기가 색깔로 표시해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연필은 뭐다 하고 대표적으로 뭐다 상은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상은 빨간 걸로, 그 다음에 노란 거는 중으로 해서 자기가 형광펜 상중할 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시각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온라인 수강생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딱딱 참작해서 오히려 공부하는 게 적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목의 표기 방법. 자, 지목의 표기 방법은 우리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저하고 약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바로 이제 목도장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단축키 사용해서 목도장이다. 자, 목도장이라는 것은 지목의 목자를 딴 겁니다. 지목의 목자를 따고 끝자리 도장. 그러면 도는 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적 공부, 지난주에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용어는 100% 에어라고 그랬어요. 그럼 도자로 끝나는 게 무슨 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으로 끝나는 게 대표적인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자, 그러면 지적 공부는 8종류인데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랑 이제 약속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목의 목자 따서 끝자리가 도하고 장. 그래서 도,
장. 그래서 여기만 등록되는. 그러면 지적도 임야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지목이 등록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정식명칭이 표기되고요. 정식명칭, 그래서 정식명칭. 도면은 뭡니까? 약식명칭으로 표기돼야죠. 왜? 정식명칭으로 표기되면 도면이 복잡하거든. 그래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식명칭이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 약식명칭이 적부다, 부호다, 부호. 그러면 부호를 원칙은 뭘로 표시하느냐? 원칙은 두 문자로 표시하고 A쪽으로 차문자가 이게 자주 출제돼요. 차문자 원칙이. 그럼 두 문자라는 것은 머리 두 자가 되는 겁니다. 차문자라는 것은 두 번째 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올해 영어 의미를 잡아주죠. 자, 공장용지라는 게 있고요.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고요. 주유소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주유소용지. 자, 그러면 하천이라는, 자, 유지. 자,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용지가 있겠죠. 학교 용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유지와 유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28개 지목 중에서 8개 지목을 써봤어요. 8개 지목을 써봤는데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무슨 명칭? 정식 명칭이다. 그러면 공장용지 다 기록되겠죠. 공원. 근데 도면에는 공식 명칭으로 표기하면 복잡하니까 원칙. 자, 공공으로 표시하니까 어디가 공장이고 어디가 공원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면 공으로 표시하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해준다. 장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시하고 주차장은 차 나오죠. 차문자가 왜 나오게 되는지. 하천은 천으로 표시하고 학교용지는 학으로 표시하고, 자, 유지는 유로 표시하고 유언지는 언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차문자는 대표적으로 4개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차문자 원칙은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언지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차문자 원칙은 이렇게 옵니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의고사 풀 때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딱 풀어라. 장, 차, 천, 언. 그럼 오늘 약속한 게 2개가 있네요. 자, 목도장이라는 것은 지목원, 목자, 도와 장, 끝자리가 도와 장. 정식명칭, 약식명칭, 원칙은 2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는 4개가 있다. 이해를 됐으니까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장, 차, 천, 언 이렇게 기억해. 자, 그러면 거기 3번의 지목의 표기 방법. 자, 특히 2번을 우리가 한번 잡아주자고요. 지목은 부호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2문자로 표기하나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언지는 원으로 차문자로 표기한다. 그래서 장, 차, 천은 그래가지고 부호를 정하는 방법. 원칙은 2문자, 예조건 차문자. 거기에다가 별표 3개다. 그냥 별표 2개 넣고 만반의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해요. 자, 이제 지목의 의도 배우고, 지목 설정 원칙도 배우고, 지목의 표기 방법도 배웠으니까, 지목의 구분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두시라는 거. 자, 지목의 구분은 몇 개다? 28개다. 그거는 제가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전이라는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1페이지, 거기 1번의 반가로 1번의 전, 거기에 작년에 2.5점짜리죠. 그 내용만 우리 박스를 안 하더라도 그 밑에 조문만 정확하게 숙지해두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한 문제 만질 수 있으니까 우리 지목의 구분은 28개. 이걸 안 보고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전, 2번의 답, 3번의 가수원이 있고요. 4번의 목장용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32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자, 임야라는 게 있어요. 6번에 강천지라는 지목도 있고 7번에 염전이 있어요. 8번에 대, 요 대는 별표 3개 놓고요. 자, 9번에 공장용지, 10번에 학교용지, 11번에 주차장, 11번에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13번에 창고용지, 14번에 도로가 있고요. 자,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졸고는 있네요. 아직 페이지가 안 넘어간 분도 있네요. 자, 15번에 철도용지, 16번에 제방, 17번에 하천, 18번에 국어, 19번에 유지, 20번에 양어장이죠. 21번에 수도용지, 22번 공원, 23번 체육용지가 있고요. 24번 유언지가 있고, 36페이지 넘어가니까 자, 25번에 공장 종교용지가 있고, 16번에 사적지, 사적지는 따로 별표 하나 놓고요. 자주 출제됩니다.
자, 27번에 묘지가 있고 28번에 잡정지. 잡정지는 별표를 3개를 다 켜놓으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출발을 전부터 잡정지 마지막까지 지목이 몇 개가 있다. 28개.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요거는 제가 따로 안 하더라도 이거는 기본입니다. 지목은 6문제 많이 출제되면 6문제까지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지본에 꼽아놓은. 왜냐하면 왜 선생님 6문제입니까? 과목별 다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9회 때는 무려 5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생각해 두시고 몇 페이지 되지도 않잖아요.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공법 선생님한테는 미안한 질문이지만 생각을 해봐요. 자, 법을 하나 3문제 맞히기 위해서 한 개 법률을 통달하는 것보다도 지목 요거 몇 페이지 몇 장 안 되는 거 4장 되네. 4장. 4장 되는 거 여기를 투자해서 3문제 맞힌다. 그거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뭡니까? 지목은 반드시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건축법을 안 보더라도 이 지목은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공법을 또 안 해서는 안 된다고 또. 공법을 안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죠? 가락이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락을 넘긴다. 50점을 넘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동갑인 조민수가 있죠. 조민수 선생이 우리 공법에 대해서는 요즘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어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훌륭하다고 많이 소문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영상의 문제는 뭡니까? 수강생이 값싸다고 그래서 이게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생각들 선생들이 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뭐예요? 제가 강의하면 품질이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를 믿고 공시법은 저를 믿으면 되고 각각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려고 여기 온 거지 떨어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 반드시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우리가 지목을 봤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면적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면적은 2문제입니다. 나와봐야 2문제예요. 면적은. 그래서 면적과 관련돼서 우리 잡아보자고요. 자, 면적을 공부하실 때 꼭 공부하실 거는 뭐냐? 2가지 측면에서 꼭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면적 측정의 대상을 외우는 게 아니라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만 빼면 우리가 면적 측정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 이걸 한번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 들어야 되고, 자, 2번째는 뭡니까?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래야 돼. 단수 처리. 이게 이제 단수 처리, 끝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를 공부하실 때 이 2문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나와봐야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단수 처리 측면에서 출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한 필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필지 그려야 돼요. 이제 지금 정도면 우리 벌써 오리엔테이션까지 합쳐서 OT까지 합쳐서 지금 7강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사각형 그러면 안 돼. 필지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저희 집 주소도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죠. 바로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자,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합정동이 되죠. 합정동. 그러면 369. 그 다음에 대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필지 구성 요소로서 토지의 표시사항들이죠. 그러면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이 여기 엄리동으로 바뀌었다. 엄리동으로 바뀌면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떨어지고요. 다음은 뭐예요?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지번 변경을 가져왔죠.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주차장으로 바뀌었으면 지목 변경을 가져왔네요. 경계 변동이 없다.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뭡니까? 한 필지가 되죠. 한 필지가 면적의 변동 없이 이치만 정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치 정정은 면적의 변동이 없으니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3개, 여기에서 하나가 떨어지고요. 우리 이미 개념 배웠죠. 몇 필지입니까? 2필지죠. 2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은 합산하면 되겠죠.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근데 요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우리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봐봐요.
여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 이게 지적 현황 청량이거든. 자, 지적 현황 청량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뭐냐? 자, 이거는 현황을 파악하는 거라고. 현황. 이거는 뭐다? 초보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지적 현황 청량. 청량이라는 명칭이 가지고 있으니까 청량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현황을 파악하는 청량이니까 이거는 뭐다? 사실상 청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있던 경계를 찾아간다. 있던 경계를 복원해가죠. 근데 청량이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꼭 청량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경계 복원, 있던 경계를 복원해주는 청량이니까 이거는 사실상 청량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를 내줬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숙제 검사. 그럼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 청량해서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재라는 거 탄생하게 돼요. 재작년에 2.5점짜리가 탄생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아닌 거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지번 변경과 지목 변경과 이지정정 합병,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에 대해서 이걸 딱 정리해 두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예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딱 정리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을 나가니까 면적이 뭐냐라는 개념은 하나 잡아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자 36페이지 밑에 마지막 zet줄대 자 수평면상의 넓이라는 걸 꼭 하나 잡아놔요. 경사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가로 2번의 면적의 단위. 그거는 본인이 읽어놔도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가로 3번의 면적 측정. 면적 측정의 대상에서 그게 뭐다? 2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번에 거기 리얼의 A 조건 하나 별표 하나 놓고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이 말만 나오면 청량하지 않아요. 근데 A적으로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그거는 A적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별표 새겨놔요. 동그라미 2번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하나 경계 복원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의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A적인 경우다. 또한 합병과 지목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이치 정정의 경우에도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이 2번을 특히 별표 3개 놓고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포인트 하나 잡았고요.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 딱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은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그래서 한번 잡아 두시라는 거 부탁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단수 처리, 가수 처리입니다. 단수 처리와 가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척부터 잘 출발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뭐다? 법정 축척. 이게 이제 법정 축척이라고 그래요. 우리 제작 파트의 법정 축척은 법률 규정의 축척은 몇 가지냐? 대표적으로 7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이 있다. 자, 여기 이제 기본 축척으로서 500분의 1, 600분의 1. 그러면 요 분모를 2배 해봐요. 분모. 600분의 1에서 분모를 2배 하면 1200분의 1이다. 그러면 분모를 2배 해봐요. 2400분의 1이네. 자, 분모를 2배 해봐요. 1000분의 1. 자연스럽게 끌어옵니다. 1000분의 1 하면 뭡니까? 요것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3000분의 1로 건너떠요. 그러면 3000분의 1. 요걸 분모를 2배 하면 6000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자, 요거는 임야도에서 사용되고요. 요거는 임야도 일반 축척이 되고요. 임야도 일반 축척. 요거는 지적도의 일반 축척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을 다 사용하나 자, 그 중에서 일반 축척은 1200분의 1이고 임야도는 600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라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요쪽하고 요쪽의 공통점 뭐냐? 백단위, 천단위, 대축척, 소축척. 그래서 여기는 백단위 축척, 대축척은 우리가 소수 0.1이라도 소수 둘째 자리라도 0.1로 단수 처리하라는 것, 그것을 맞추라는 겁니다. 요거는 0.1이라도 정수로 꼴을 1제곱미터로 그것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거수 처리, 단수 처리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히 조심할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조심해야 되느냐? 자, 여기 봐봐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평균 정산을 하는 것처럼 한번 봅시다. 120 만약에 자 87.74다. 그러면 청순하면 뭐예요? 87.7이 되는 거죠. 그럼 87.75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87. 뭡니까? 8이 되죠.
여기는 87.76이다. 평균 정산하면 87. 요것도 뭐가 되죠? 8이 되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요거는 무슨 오입입니까? 자, 44오입이죠. 44오입이라는 거예요. 44오입. 44오입이 뭡니까? 4 미만은 버리고 5 미만은 올리라는 게 44오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3.5가 있고요. 자 123.45가 있고 123.35가 있어요. 이걸 44오입으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44오입. 그러면 123. 뭐가 되죠? 5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뭐예요? 123.4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269.9다. 그렇게 되는 거네. 246.9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해봐요. 246.8이 되죠. 그러면 44오입을 배우게 되면 0.1 허수가 발생해. 그러면 전국토로 버리면 전국토로 본다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44오입을 포기하고 이제 54오입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54오입이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우리 대축점은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앞에가 짝수면 버리라는 거예요. 어린다는 거. 그럼 123.4가 되죠. 짝수니까. 여기 3이다. 홀수죠. 그러면 올리라는 거예요. 홀수는 에러오니까. 그게 바로 54오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123.4가 되죠. 그래서 되니까 이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오입을 포기하고 그래서 54오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끝수 처리, 단수 처리 요거와 관련돼서는 모의고사도 자주 출제되고 준비를 단단히 해두셔야 돼. 이게 그래서 무슨 오입이 된다? 대표적인 54오입의 원칙을 이제 도용해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37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37페이지 4번에 면적 등록. 면적의 결정 및 청량 계산의 거수 처리 줄 쳐놓고요. 대표적으로 이걸 단수 처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봐서 그래서 38페이지 도표가 하나가 있다고 단수 처리. 자, 측정과 관련돼서 500분의 1, 600분의 1. 그래서 면적 등록 단위 0.1제곱미터고 단수 처리와 관련돼서 0.05제곱미터 초과 올리고 0.05로 딱 잘랐을 때 앞자리가 홀수면 올리고 자, 0과 짝수는 버려라. 0.0 미만이면 버려라. 그래서 산출 면적을 한번 연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23.34다. 4니까 버려야죠. 123.35다.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짝수 123. 홀수죠. 123.4가 되고요. 123.36이다. 그럼 123.4가 되고 123.45다. 5로 끝났죠. 앞에 짝수네요. 123.4 버려야죠. 124.45이는 5로 끝난 게 아니라 5를 초과했죠. 무조건 올려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단수 처리 요거 도표 자 38페이지 요 박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000분의 1과 6000분의 1 1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전 산출 면적이 123.4다. 버려야죠. 정수니까 123.5다.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짝수 홀수네요. 그러니까 123. 123.6이다. 124. 124.5다. 5로 끝났죠. 앞에 짝수네요. 124. 123.51은 5를 초과했죠. 그러면 홀수 짝수 볼 게 없다. 125. 그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면적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거수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면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각 정리해 두시면 돼요. 단단히 준비해 두세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경계라는 게 나오네요. 경계는 지목보다는 좀 출제 경향이 떨어지지만 면적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경계는 우리 항상 별표가 2개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경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경계의 개념과 자, 경계 옆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꼬르표를 붙여놔요. 이렇게 경계란 그러면 경계란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개념은 좀 이따 잡고요. 대표적인 도산경계다 이렇게 잡고요. 자, 경계란 그러면 보정경계다. 그래서 보정경계라는 걸 잡아줘야 돼요. 보정경계. 자, 국가가 승인해준다. 그래서 승인경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뭐예요? 도산경계, 보정경계, 승인경계. 요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15일 때 우리가 출제되고 요거 도산경계와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작년에 25일 때 우리가 또 출제가 되죠. 아마 요 보정경계와 승인경계에서 우리 경계의 뭐다 효과가 나타나요. 국가가 공정해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공정적 효력이라는 거. 요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경계의 개념 우리가 잡고, 이제 잡고, 경계의 의의를 잡고, 경계의. 그럼 경계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경계 결정 기준을 잡아야 되고요. 경계 결정 원칙들을 잡아 나가고, 세 번째 이제 뭡니까? 경계 결정 기준들이 뭔가? 작년에는 뭐 역시 예상한 대로 경계 결정 기준이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출제 경향은 좀 떨어졌고, 나름대로 우리가 확인해 갈 거 몇 개 확인해 봅시다. 자,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자, 몇 필지입니까? 자, 몇 필지? 한 필지. 자, 한 필지가 되죠. 여기 이제 한번 세 필지죠 하죠. 여기가 이제 건보라, 오미, 배종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점? 경계점이 되죠. 그래서 건보라 필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미, 배종 필지, 오미 필지.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경계죠. 그러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는 개념을 잡아요. 그러면 경계란 그러면 거기에다 형광펜 딱 쳐놔요. 필지별로. 여기가 하나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필지별. 요 필지별을 지행별로 곤치면 X가 돼.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이라는 거. 거기에다 형광펜 딱 쳐놓고.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선을 바로 뭐다? 경계다. 그래서 의미를 잡아두시라는 거. 자, 그럼 방가로 3번을 가봐요. 39페이지. 자, 지상경계 이치 표시. 토지 지상경계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그 점을 경계점 표지로 표시한다. 그거는 이렇게 써놔요. 감초라고 써놔요. 감초가 뭡니까? 감초가 경계가 나오면 늘 추가되는 지문이 바로 지상경계 이치 표시. 이거는 감초라고 써놓고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작년에 경계 결정 기준이 출제됐다. 그러면 올해는 뭐가 출제 예상이 됩니까? 바로 방가로 4번입니다. 그 방가로 4번을 별표 하나 딱 해놓으세요. 요 방가로 4번 바로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게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그러면 1번의 지적소관청 줄잖아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작성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 그거 하나 잡아두시고. 자, 뒷자로 넘기면 40페이지 넘기면 2번.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또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1번의 소재, 2번의 지번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뭡니까? 특히 비읍하고 시읒이 작년에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지목을 조심해야 돼.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이동 지목. 경계점 표지, 종류 및 경계점의 이치, 요 비읍하고 시읒이 추가가 됐다는 걸 조심해 놓고 특히 비읍, 시읒을 조심해야 돼. 특히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지목이 기록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읍, 시읒, 요거 별표 하나 넣고 지금 여기에 대한 책에는 오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딴 책에 보면. 그래서 요 비읍과 시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부탁합니다. 자, 기능과 관련돼서는 뭐 꼭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자, 경계결정의 원칙. 자, 돌려보자고요. 경계결정 원칙은 돌리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보죠. 자, 여기 이제 뭡니까? 한 필지죠.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경계국정주의. 요거 돌려보죠. 직선이죠. 경계직선주의네. 요거 X축, Y축. 그래서 축척 종대의 원칙이네. 자, 경계는 한 줄이 되죠. 경계는 두 줄이 될 수 없다.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고 경계를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그게 부동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40페이지 맨 밑에 가면 경계 국정주의 툭 그래서 밑에 국가가 포인트가 되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경계 직선주의.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오른쪽 가서 자, 첫 줄 최장거리, 최장거리가 아니라 최단거리라는 거 간혹가다 이제 장난을 치니까 그거 하나 잡아놓고 방가른 한 번에 경계 불가분의 원칙. 경계는 두 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4번의 축척 종대의 원칙은 거기 두 번째 끝에 큰 축척의 도면의 축척이 첫 번째 끝에 큰 도면의 축척이 큰 도면의 경계에 따른다는 원칙. 요걸 하나 밑줄 닦아놓고요. 경계 불동성의 원칙. 경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의 원칙.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요.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그 다음에 뭐다? 축척 종대의 원칙,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요거 잡아당겨, 움직여. 바로 부동성의 원칙이 되겠죠. 자, 경계 결정 원칙.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경계 결정 기준. 그래도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간다듯이 경계 결정 기준은 독자적 문제로 작년에 빨리 출제가 됐지만 그건 한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특히 기억을 봐봐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법조문에 자 높낮이가 없다. 그래서 중앙으로 경계를 결정한다. 높낮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로 경계를 결정하고 작년에 박스 문제로 설명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다. 자 바다에 대해서는 바다가 쭉 빠져죠. 꽉 찼다. 밀물이 썰물이죠. 밀물이 되는 거죠. 최대 만조위. 호수는 물이 꽉 찼을 때 최대 만수위가 되는 거고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이 되어서 그래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작년에 이제 박스 문제로 출제되고 19회 때 출제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게 바로 경계 결정 기준입니다. 그러면 A로 가보죠. 자 형광펜 딱 쳐놔요. 높낮이가 없는 그러면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는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절상, 상단부, 해면 수면 그러면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그 다음에 제방은 바깥쪽 어깨 부분. 근데 특히 여기에서 조심할 것, 특히 니은을 조심해. 니은을마다 특히 잘 살려놔야 돼.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좋잖아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기억의 A부터 C까지는 뭡니까?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경계를 정한다. 그러면 A, B, C를 이렇게 믹싱을 해야 돼요.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이러면 틀려요.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정한 실질 경계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게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니은적으로 확인을 해달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자,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는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저게 이제 또 출제될 수 있는 게 42페이지 3번입니다. 42페이지 동그라미 3번. 그거는 별표 하나 놓고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뭡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이런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분할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요. 원칙적으로는 경계 분할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A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4개가 있어. 4개가 있어요. 여기에 뭐다 24회 때 출제가 됐죠.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약속을 저랑 같이 이렇게 해요. 거기에다 참축기 써서 그 옆에 박스 옆에다가 학사공도라고 써놔요. 학사공도. 자, 써놓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학사공도 이렇게 써놓고 그럼 한번 보죠.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자 42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하고 있어요.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면 안 된다. A조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기억에 학정 판결 줄쳐놓고 학형광 편쳐놔요. 자, 공공사업에서 공동으로함이, 도시개발사업에서 도동으로함이, 그 다음에 자 국토계획 및 자, 학사공도, 사자 도시개발에서 사자 동그라미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항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 동그라미. 그래서 학하면 학정판결, 사하면 도시개발사, 공하면 공공사업, 도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학사공도. 요거 외워주면 아주 좋아. 24회 때도 뚝뚝 떨어졌거든. 학사공도. 그렇게 외우더라고요. 학사공도, 학정판결. 자,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근데 요 공공사업과 관련돼서 니은 쪽에 이게 니은으로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뭐다 8개 지목을 오늘 또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학철수, 대표적으로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라고 써놔요. 천재구, 유도. 그래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처음에 낯설어요. 낯서니까 그러는 거지. 자, 그러면 8개 지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학교용지, 절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근데 요 유지를 형광펜 딱 쳐놔요. 유지를 유원지로 장난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놓고 다시 해봅시다. 원칙적으로 뭐다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근데 A적으로 가능한 게 있다. 24회 때 2.5점짜리로서 학정 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학사공도라고 외우고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학교용지, 절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래서 딱 그렇게 결정해 놓으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자기가 원 목표를 잡아서 자, 학습 목표가 달성됐는지를 보라고요. 자, 지목 구분 구분은 전부터 잡종지까지 28개가 있다.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지목의 포기,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은 두 문자, A조건 차문자, 차문자는 상차, 전원, 그거는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놓고, 우리가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요거 아까 정리를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단수 처리, 거수 처리 정리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무슨 오입을 하게 된다? 오사 오입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경계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거. 경계 결정 기준. 높낮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가 없는 경우. 자, 높낮이가 없으면 중앙, 높낮이가 있는 경우 하단부, 절도된 번 상단부. 그 세 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다 실질 경계에 따라준다. 그거 하나 잡아야 되고. 자, 조금 전에 했던 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경계는 분할할 수 없다. A적으로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결정할 수는 없다. A적으로 가능한 거. 학사, 공도, 확정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공공사업에서 8개지 뭐.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만 암기해두면 뭡니까? 우리가 배웠던 4강 내용실 강과 관련돼서 4강 지목부터 면적 경계는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좀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나가보자.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